자, 우리 중3 때 배웠던 거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우리 수의 책에 다시 한 번만 열어주세요. 중3 때 수의 책에는 어디까지 배웠을까, 우리가? 실수까지 배웠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까지 적을 수 있어? 실수까지는 적을 수 있었어요. 실수 아래 있는 거 다 적어. 유리수. 듣고 싶어? 무리수. 이랬는데 너 잘한다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자,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리고 양정, 음정, 영 이렇게까지 들어가 줄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럼 난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게 딱 중학교까지의 과정인 거잖아. 맞지? 자, 우리가 사실 여기 파트를 공부하는 이유는 뒤에 방정식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거야. 왜? 우리가 뒤에 보이는 방정식 파트를 공부할 때 중학교 때는 어떤 영역에서만 공부를 했었냐? 실수 영역에서만 공부를 했었어. 그 수의 책을 어떻게 해야 돼? 넓혀 나가야 돼, 이제는. 오케이? 자, 실수에 반대되는 애가 누굴까? 이름이 허수. 우리가 오늘 배우라 했지? 허수라는 걸 배우고 이러한 아이들의 수의 전체 체계를 그럼 우리는 이제 복수수라고 배우게 되는 거야. 단순 수의 체계를 그냥 명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자, 그럼 여기 허수라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허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야. 니들이 살면서 허수라는 숫자를 볼 이유는 절대 없어. 오로지 어디에만 존재하는 숫자인 거냐면 공학적인 숫자에서, 수학에서만 존재하는 숫자인 거야. 오케이? i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허수라는 존재의 실제로 볼 일은 전혀 없고 허상의 공간, 즉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 쓰는 식 같은 곳에서만 보게 될 i라는 이야기야. 자, 실수는요, 실수의 기본 체계가 있어요. 실수의 기본이 돼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 모든 실수는 예로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굴까? 누굴까요? 2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 1 곱하기 2라고 표현할 수 있죠. 4분의 1, 1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루트 3은 1 곱하기 루트 3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모든 수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누구였다고? 1이었던 거라고. 다른 말로 하면 루트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였다고. 오케이? 자, 허수의 기본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금지로 외웠던 누구?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는 게 허수의 기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얘를 항상 이렇게 적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얘를 i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허수들의 기본으로 가져가는 애가 누구다? i다. i는 뭘 의미하는 거다?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자, 복수수라는 거는 기본 형태를 어떻게 표현하냐? a 플러스 bi, 2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여기에 보이는 이 숫자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 실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 실수 부분, 실수부. 자, 여기 보이는 이걸 뭐라 불러? 허수부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교수님, 자, 우리 약속 하나만 할게요. 약속할 게 뭐 있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이 들어갔을 때, 복소수 파트의 문제를 풀이를 들어가면은 무조건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을 지어준다. 항상 얘네들을 구분을 지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게 중구난방으로 같이 섞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i로 항상 묶여있고 i가 아닌 애들은 따로 묶여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항상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게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이가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자, 복수수라는 게 옆으로 한 번만 끄집어서 바꿔볼게요. a 플러스 bi라는 거. b가 만약에 0이야. 오케이? b가 0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a 플러스 bi는 뭐가 되겠어? a만 남겠지. a는 뭐야? 실수부지. 실수만 남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실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b가 0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허수구가 존재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얘를 뭐라 불러? 허수라고 불러.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는 실수구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허수구만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뭔가 안 섞였다는 이야기야. 믹스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걸 뭐라 불러 우리는? 순수하다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 뭐라 부른다? 순허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쵸? A가 존재하고 B가 없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 A는 더 이상 존재한다 안 한다는 의미가 없는 거야. 유일하게 B만 기준으로 봐주는 거야. 자, B는 없으면 허수. 저 미안해. B가 없으면 실수. B가 있으면 허수. 근데 그 중에서도 A가 없다면 순허수.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야. 알았죠? 자, 그리고 A 플러스 BI라는 아이한테 위에 이게 붙으면 걔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켤레라고 불러요. 자, 켤레라는 말 평소에 어디서 사용하죠? 평소에 어디에 사용합니까? 신발에서 사용하죠. 신발은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 둘이 서로 반대 모양으로 되어 있지. 그치? 지금 얘네들도 서로 반대 모양이라는 이야기야. 누가? 허수구가. 즉 A 플러스 BI라는 애한테 켤레가 붙었다면 이건 누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BI가 돼준다는 이야기인 거야.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서 쌤이 지금 생각이 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상당히 누구랑 비슷하냐면 실수와 허수의 관계가 마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유리수와 무리수 관계랑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게 만약에 유리수,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리수가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유리수. 맞지? 무리수가 있어. 그럼 뭐 A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뭐가 돼? 무리수. 맞지? 마치 나는 실수는 뭐 같아 보이는 거고 유리수 같이 판단하는 거고 허수는 마치 뭐처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무리수처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한 번만 기억을 좀 되돌려 볼게. 중3 때요. 1단원이 무리수 파트잖아. 제곱근 파트. 맞지? 우리 그 제곱근 파트에서 했었던 거 있었는데 뭐 있었을까 일단? 유리화라는 거 했었죠. 기억나요? 유리화라는 거 했었죠. 그 유리화라는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분모에 뭘 곱했습니까? 켤레를 곱했었죠. 맞죠? 한마디로 이 허수, 복소수 파트에서도 이 켤레라는 애를 계속 사용을 할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분모에 허수가 있다면 계산하기가 일단은 너무 불편한 상황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처럼 유리화하듯이 풀이를 들어가준다. 오케이. 자, 그리고 뭐 딱히 어려운 건 없고. 자, 우리 이거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허수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 대소 비교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소 비교를 하는 거야. 맞지? 그리고 대소 비교라는 거랑 가장 연결되는 파트가 누구냐면 수직선, 부등호. 맞지? 수직선 파트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수직선은 오로지 누구만 취급해 주는 거냐면 실수만 취급을 해줘. 그 말은 허수라는 애들은 수직선의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야? 안 된다는 이야기야? 표현이 안 된다는 이야기겠지. 수직선의 표현도 못하는 애를 내가 굳이 갖고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대소 관계를 비교할 때. 즉 대소 비교는 허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야. 허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장에 있는 개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77까지 일단 개념 정리 해준 거고요. 자, 개념 노트 펼쳐 주시고 계산, 해주세요. 개념 노트 갖다 줄게요.
존나 잘 쓰고 있어. 이렇게. 이 결국에 다 쓰고 있잖아. 열심히 쓰고 있잖아. 실판이 좀 필요하죠. 특강은 들어요. 그냥. 글씨 한번 봐볼까? 와, 글씨가 아주 그지 같아요. 얘 좀 때려고쳐야겠습니다. 너도 형이쌤 글씨 학원에 보내줄게.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야? 이거야? 순어수. 글씨는 알아보고 적어야지. 글씨 들고 있어. 다 적었나요? 아직 좀 남았나요? 쌤이 생각하는 고등수학은 사실 여기부터가 고등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까지는 그냥 중등수학에서 조금 발전시킨 정도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등수학이다라는 생각을 조금을 하기 때문에 좀 풀이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쓰시고 못하면은 여기서부터 못하더라고. 조금 더 빨리 못하면 이제 나머지 점이 못하고 그래서 신경 쓰셔야 돼요. 다 적었니? 다 적은 거 알려주세요. 여기 찍어도 되지? 자, 볼게요 또. 내가 이게 약간 유리수 무리수 관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야, 너네들 유리수랑 무리수랑 더해주는 거
연산 이거 한 번만 여기 이거 한 번만 여기 루트 2랑 아니 4 더하기 루트 2 우리 이런 거 뭐 따로 쓰는 거 있어? 없지. 그냥 병렬식으로 구조 놔두죠. 4 곱하기 루트 2는 뭐 나와? 4 루트 2 이런 애들이 계산이 되네. 마치 얘가 어디 파트 같은 느낌인 거냐면 동류항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류항 계산. 동류항 계산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누구였냐? 여기에서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였단 말이야. 맞지? 곱하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썼고.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는 결국엔 뭐냐면 사칙연산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결국에 실수분은 누구끼리?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곱하기랑 나누기는 그런 거 없이 단순 분배 법칙으로 들어가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쌤이 뭐라 써놨어? 실수분은 실수분끼리라고 돼 있고 허수분은 허수분끼리라고 돼 있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분류가 돼 있어야지 사칙연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오케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분류가 기본이야. 알았죠? I는 I끼리 묶여 있어야 되고 I 없는 애들은 I 없는 애들끼리 묶여 있어야 돼.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문제풀이 자체가 안 되니까 알겠죠?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내가 양보할 생각이 수도 없어요. 알았지? 자, 계속 들어보자.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거는 본인들이 다른 문제 풀 때도 똑같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여기서 힘줘가면서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켤레 여기 켤레 개념 다시 한번 바꿔볼게. Z가 A 플러스 B이야. Z 켤레는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나와주겠죠. 자, 둘이 관계는 sorry 잘못했어. 자, 둘이 더하면 다른 말로 하면 실수. 맞지? 둘이 빼주면 다른 말로 해주면 순호수. 맞지? 둘이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까지. 아 플러스 B제곱 그렇지. 플러스 B제곱. 하나 봐봐. 둘이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A제곱 마이너스 BI의 제곱 이렇게 나와주겠지. 맞지? 근데 이거 계산해봐. B제곱 I제곱이야. B제곱 I제곱이야. I제곱이 몇이나 나왔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이 앞에 붙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와주겠지. 오케이? 교육도 오케이? 됐어? 자, 더 갈 것까지도 없고요. 와, 더 갈 거 하나 있구나. Z 플러스 Z 켤레는 아니 Z1 플러스 Z2 한테 켤레 붙이면은 Z1 켤레 플러스 Z2 켤레와 동일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켤레라는 애들은 따로따로 찢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곱하기도 찢을 수 있어. 이거는 Z 켤레 곱하기 Z의 2켤레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켤레라는 애들은 따로따로 찢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다. 항상 말하죠. 이쪽 방향 가는 것만 알지 말라고. 오는 것도 기억하고 있으시라고요. 어떤 문제에서는 같이 붙여야지 쉬운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에서 찢어야지 쉬운 애들도 있을 수가 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똑같고. 자, 그러면 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여기서 얘네 둘에 되게 주목을 하고 싶어. 얘네들 더해서 실수가 나온다. 빼서 순허수가 나온다.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무조건 켤레밖에 없다. 오케이? 자, 플러스 곱했을 때 얘 뭐 나와? 실수가 나와. 곱해서 실수 나오게 할 수 있는 애는 켤레밖에 없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 얘를
되게 자연스럽게 힌트를 줘요.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둘이 더했는데 실수 나왔고 둘이 곱했는데 실수 나왔어 어쩔래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힌트들 같은 경우에는 니들이 뭘 하기 마련이냐면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 그냥 넘어가고 선생님 저 이거 다 풀었는데 힌트 하나가 부족해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별표까지 써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특히 누가 제일 중요하냐? 얘가 제일 중요해. 곱했을 때 실수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는 곱했을 때 실수 나오게 할 수 있는 복소수는 누구밖에 없다? 둘이 혈례관 게 있을 수밖에 없다. 0이 아니라면. 오케이? 자,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0이 아니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말은 여기까지 정리해줄게. 두 개를 곱해서 실수가 나오는 복소수. 이게 누가 있냐면 첫 번째, 둘이 혈례관계에 있을 때. 두 번째, 둘 중에 하나가 한 개가 0이. 자, 세 번째, 순허스키. 네 번째, 실수키. 이 네 가지 경우가 아니면 둘이 곱했을 때 실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문제잖아요. 그 말은 뭐야? 곱했을 때 실수 나왔다? 그럼 넌 어떻게 네 개 중에 하나인데 그냥 솔직히 생각을 해봐. 복소수 하는데 이거 나오겠니? 니들이 생각해도 얘는 안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얘도 잘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보자마자 일단 얘네들로 생각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좋다 이거지. 이해됐어?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될 거야. 그리고 심지어 곱했는데 실수면서 더했는데 실수 나온다. 혹은 곱했는데 실수인데 뺐을 때 순허수 나온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무조건 뭐? 혈례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이다.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 필기 또 해주세요. 조금 공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다가. 자, 앞에 보시고 두 복소수가 동일할 조건. 두 복소수가 동일할 조건은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같고 그리고 허수분끼리 같다. 오케이? 뭐 당연한 거지만 필기하는 중에 써주세요. 제가 촬영 되고 있지 아직? 너가 순환쌤 반이구나. 시우랑 태연이는 내일 몇 시에 올 수 있니? 쌤 내일 1시에 와. 11시에 올 수 있니 너희들도? 저 내일 12시부터 몇 시까지? 저 6시부터 8시까지 할 수 있어요. 6시부터 8시까지 학원에 올 수 있다고? 그럼 그때 학원 와서 마무리 지어라. 태연이는? 좀 넣었어. 많이 못 알아보겠어. 좀 이따 얘기해줘. 이렇게.
나왔을까요? 다 나왔어? 자, 이제 마지막 개념 나갈게요. I 개념 나갑시다. 이 I라는 개념이 약간은 어디 파트랑 비슷하냐면 순환소수 파트랑 비슷해요. 순환소수 파트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I 제곱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와요.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나와주겠죠. 맞죠? 그 다음 I의 대제곱은? 1 나와주겠죠?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1은 곱하면 I 나와주겠죠. 이해됐어? 자, 이게 계속 순환을 한다는 이야기야. I의 거듭제곱 되어있어. 오케이? 무슨 이야기냐? I의 1제곱이지 얘가. 얘가 I의 제곱인 거야. 맞지? I의 세제곱인 거야. 어떻게 구해? 얘 둘 곱하면 나오잖아. I의 4제곱인 거야. 얘는 I의 5제곱인 거야. I의 6제곱인 거야. 너희 순환소수 할 때 순환마디 딱 꺾어가지고 몇십 번째 나오는 숫자 뭐냐, 몇 번째 나오는 숫자 뭐냐 이런 거 찾은 적 있었잖아. 공부한 적 있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풀이가 들어갈 거란 이야기야. 즉 이 문제들의 유형에 대한 풀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규칙성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쌤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i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왜 그걸 어려워하는 거야? i라는 애의 규칙성은 무조건 사주기야. 사주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쌤 마이너스 i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 마이너스 i죠. 그쵸? 마이너스 i의 제곱을 하면 뭐 나와요? i 제곱 몇이야? 얘도 I죠. 몇이야? 얘도 i 곱하면 몇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I죠. 마이너스 i 제곱 몇이야? 1. 1 맞죠? 그 다음 I. i 그 다음 i의 세제곱 i의 제곱 마이너스 1 맞죠? 맞죠? 그러니까 집 마음대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은데 결국엔 걔네들은 몇 주기다? 4주기다. i라는 애들은 무조건 4주기로 만들어진다. 4개의 주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풀이할 때 그냥 몇 개 나열하세요. 정부타게 쓰겠으면 문제 한 100문제, 200문제 풀면 그때부터 규칙성 바로 보이겠죠? 그쵸? 그 전까지 안 되면 나열하세요. 참고로 말하면 쌤은 나열하는 편이에요. 너희 나 모의고사 되게 빨리 푸는 거 모르겠구나. 여기는 같이 안 해봤으니까. 쌤이 모의고사를 정말 빨리 풀거든. 현역 시절에 30분 안에 풀었고 지금은 40분 안에 풀거든. 100분 동안 풀면 되는 문제를. 근데 나 공식 안 써. 나 규칙 안 해요. 암기 잘 안 해. 왜? 수학은 암기를 안 해도 잘 풀리니까. 물론 기본적인 암기는 해야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공부는 돼 있어야죠. 물론 이해를 통해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내가 자주 하는 말이죠. 수학 암기로 문제 풀 거면 영어 단어나 더 외우라고 그 시간에. 수학을 암기로 들어가는 그 순간 수학은 재미도 일단 재미가 정말 없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오래 못 가요. 이게 공부를 한다고 막 미친듯이 해가지고 쌤 저 새벽 5시까지 공부했는데 머리가 안 들어와요. 어떡해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수학은 이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해 막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막 그런 말 하잖아. 수학은 이해를 해야 된다. 암기가 아니다. 막 이런 말 하잖아. 근데 그 이유가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쌤 큰 누나의 친구는 경찰대를 갔거든. 전교 1등을 하고 전교 1등인가 1등인가 하다가 갔거든. 우리 누나 라이벌이었거든. 그 누나가. 근데 그 누나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현이야, 수학 문제는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문제 다 외워버려 그냥. 그럼 잘 풀린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누나가 있어.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해요. 일정 부분. 유형에 대한 암기에 조금 들어가야 돼. 근데 수학을 암기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누나 고등학교 3학년 딱 끝나자마자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리고 그 누나는 수학 하나 점수 만들려고 하루에 12시간씩 수학을 해요. 근데 나는 하루에 2-3시간만 해도 1등으로 나오는데 하루에 2-3시간만 해도 100점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시간이 확 단축이 된다고. 얘네는 시간이 많이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가 아니라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두
번째. 이제 이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 A가 0보다 크다. 잘못 썼어. 미안해. 둘 다 음수여야 돼. A가 음수, B가 음수여야 돼. 그러면 루트 AB가 어떻게 나올까요? 잘못 썼어요. 또 미안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로 나와요. 예시로 볼게요. 예시로 보는 게 하죠.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거 몇이에요? 루트 10이에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마이너스 1 밖으로 이렇게 뺄 수 있겠죠? 그쵸? 곱하기 루트 4i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몇 나와요? 루트 12i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몇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12 이렇게 나와준다는 이야기야. 즉, 둘 다 음수일 때는 곱했을 때 밖에다 뭘 튀어나와야 된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된다. 자, 근데 난 이 문제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라는 문제를 거의 못 봤어. 나는 거의 어떤 문제를 봤냐면 얘를 주고 이거를 힌트로 주고 반대로 얘로 조건을 찾으라는 문제를 더 많이 봤어. 얘를 통해서 얘를 들어가는 걸 훨씬 많이 봤어.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를 얘를 보고 얘를 찾는 거라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멍청한 짓을 하는데 지금 뭐 하라고 그냥? 지금 알아두라고. 얘를 먼저 주고요. 문제에서 문제 보기에 그러니까 문제 그냥 그 조건에 이걸 주고요. 얘로 찾아가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알았죠? 얘가 힌트로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자, 두 번째. 얘랑 똑같은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어요. B가 음수, A가 양수여야 됩니다. 부호가 서로 달라야 돼요. 근데 다르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분모에 있는 게 음수여야 됩니다.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유리화까지 들어갔다라는 가정을 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주고 반대로 얘를 찾으라고 하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생각을 하시고 다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왔다 갔다 해서 맞춰야 된다. 여기 파트에서. 이렇게 되면 복수수 파트의 문제 유형 정리는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됐나요? 생각보다 개념 별로 없죠? 개념 정리할 게 별로 없죠? 자, 이유를 알려줄게요. 앞에 파트에선 개념 정리할 게 꽤 많았어. 하지만 여기서 개념 정리할 게 좀 적어. 그 이유가 여기는 문제에서 변형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개념은 별로 없는데 문제로 낼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가 할 문제풀이 수업을 더 열심히 들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자, 여기 적어주세요.